강진영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표바코의 차용증 5억 원, 담보, 표상선 지분, 이 적힌 장부 페이지를 찢어 안전한 곳에 숨기기로 결심했다. 그는 회사에서 신뢰하는 직원 오미선의 할머니, 연분이 할머니, 집을 선택했으며 연탄과 간식을 가져다주며 방문에 모래된 종이라며 비밀 보관을 부탁했다. 할머니는 강진영의 진지함에 감동받아 책장 깊숙이 숨겨두었고 이는 나중에 태풍상사의 미래를 지키는 열쇠가 되었다. 표바코가 차택의 멱살을 움켜쥐고 있었다. 차용증 찾아왔어. 표바코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그 안에는 살기가 가득했다. 차택은 숨이 막힐 듯 헐떡였다. 1989년 8월 장부에 그 페이지가 찢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표바코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게 왜 찢겨 있다는 거야? 내가 숨겼지? 아닙니다. 정말 모르겠습니다. 장부에 이미 찢겨져 있었다고요. 차택은 필사적으로 변명했다. 하지만 표바코는 믿지 않았다. 모른다고? 당장 찾아내. 살고 싶으면. 표바코가 차택을 밀쳐냈다. 표바코는 차택과 헤어진 후 곧바로 하 실장을 만났다. 표바코가 서류 봉투를 꺼내 하 실장에게 내밀었다. 이거 봐. 태풍상사 직원 전체 명단이야. 이 새끼들 집을 싹 다 뒤져. 한 명도 빠짐없이 이 하 실장이 서류를 받아들며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냉혹함이 서려 있었다. 표바코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강진영이 그 차용증을 어디에 숨겼을까? 분명히 누군가에게 맡겼을 거야. 그는 이를 악물었다. 반드시 찾아내야 했다. 그 차용증만 없애면 5억이라는 빚도 표상선 담보도 모든 악몽이 사라질 테니까. 같은 시각 태풍상사 2.0 사무실에서는 강태풍이 혼자 밤늦은 시간까지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다. 치킨집 한편을 빌린 작은 공간, 형광등 불빛 아래 태풍은 아버지의 오래된 장부들을 펼쳐놓았다. 이 장부들을 정리해야 뭔가 실마리가 보일 텐데 태풍은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한 장 한 장 넘기다 태풍의 손이 멈췄다. 1989년 8월 장부였다. 그런데 이상했다. 한 페이지가 깔끔하게 찢어져 있었다. 이건 뭐지? 태풍은 찢어진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다른 장부들은 잘못 기입해도 줄을 그어 다시 작성했는데 이 페이지만은 아예 찢어져 있었다. 왜일까? 아버지가 일부러 찢어낸 걸까? 아니면 누군가 훔쳐간 걸까? 1989년 8월 태풍상사 사무실. 표바코가 강진영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회사가 어렵습니다. 제발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표바코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강진영은 의자에 앉아 표바코를 내려다봤다. 표 사장님, 5억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강진영이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고민에 빠진 표정이었다. 표바코가 다급하게 말했다. 표상선을 담보로 걸겠습니다. 10년 안에 갚을 테니까. 강진영은 잠시 침묵했다. 표바코의 얼굴을 지그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표바코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다. 하지만 강진영의 눈빛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이 결정이 훗날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는 알 수 없었다. 시간이 흘러 1998년 1월 강진영이 죽기 일주일 전 작은 식당 한편 강진영은 혼자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무거웠다. 그 돈이면 모든 게 해결될 텐데 강진영이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지금 표상선은 엄청 잘 나가는 운수회사니까. 그는 소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5억이라는 돈은 지금의 태풍상사에게 마른 하늘의 단비 같은 금액이었다. 요즘 술을 자주 마셔가니 걱정된 강진영은 주머니에서 밀크시슬 한 알을 꺼내 물과 함께 삼켰다. 그리고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야. 이건 내 힘으로 헤쳐나가야 해. 그는 표바코에게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없었다. 그건 강진영의 신념이었다. 스스로의 힘으로 회사를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소주잔을 다시 기울이는 순간 강진영의 온몸이 마비되는 기분이 들었다.
뇌출혈의 전조 증상이었다. 하지만 강진영은 애써 무시했다. 지금은 병원에 갈 때가 아니야의 그는 이를 악물었다. 그런데 그때 섬뜩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강진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내가 없다면 태풍상사는 어떻게 될까? 직원들은 뿔뿔이 흩어질 거야. 처자식들은 평생 빚쟁이들에게 시달리게 뻔해. 이 표바코는 20년 동안 봐왔으니 알았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차용증을 없애려 할 거야. 강진영은 확신했다. 표바코라면 회사 금고를, 은행 금고를 모조리 뒤질 거야. 그렇다면 차용증을 어디에 숨겨야 할까? 이걸 어디다 숨겨야 하지? 강진영은 차용증을 손에 들고 고민했다. 회사 금고는 안전하지 않았다. 은행 금고도 마찬가지였다. 집에 두는 것도 위험했다. 그때 강진영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다. 오미선. 그녀는 회사에서 특별히 신뢰하는 직원이었다. 집안 사정이 어려운 걸 알고 강진영은 종종 연분이 할머니에게 먹을 것과 연탄을 사다 주었다. 할머니와도 친해진 사이였다. 아무도 연결고리를 찾을 수 없는 평범한 할머니 집이 가장 안전해. 강진영은 결심했다. 다음 날 오후 강진영이 연탄과 간식거리를 들고 오미선의 집 문을 두드렸다. 무거운 짐을 들어올리다 무릎이 시큰해진 강진영은 잠시 계단에 앉아 주머니에서 글루코사민 한 알을 꺼내 삼켰다. 아이고, 사장님, 이게 무슨... 연분이 할머니가 놀라며 문을 열었다. 강진영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할머니, 추운데 연탄 좀 가져왔습니다. 미선이가 요즘 회사 일 열심히 해서요. 아이고 매, 사장님이 여기까지. 우리 손녀가 폐를 끼치는데. 연분이 할머니는 손사래를 쳤다. 강진영이 부드럽게 말했다. 무슨 말씀을요? 미선이는 우리 회사의 보물입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리고 할머니, 제가 할머니께 부탁드릴 게 하나 있는데. 강진영이 주머니에서 곱게 접힌 종이를 꺼냈다. 바로 차용증이었다. 이 종이 하나만 책갈피처럼 보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연분이 할머니가 의아해하며 물었다. 이게 뭔데요? 강진영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냥 오래된 종이입니다. 아무한테도 주지 마시고 제가 다시 찾으러 올 때까지만 할머니 방 책장이나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 두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연분이 할머니는 강진영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사장님, 이게 뭔지 몰라도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당연히 지킬게라. 사장님은 우리 손녀 은인이시니까. 강진영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건 회사 사람들한테도 비밀입니다. 미선이한테도요. 연분이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다. 알았어. 비밀로 할게라. 강진영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오미선 집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다. 이 작은 집이 태풍상사의 미래를 지켜줄 거야. 강진영은 그렇게 믿었다. 일주일 후 강진영은 뇌출혈로 쓰러져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죽음의 문턱에서 그는 가까스로 의식을 회복했다. 옆에는 오미선만 있었다. 강진영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미선아. 사장님. 오미선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다. 태풍이를 잘 부탁한다. 우리 아들. 잘할 거예요. 사장님. 오미선이 흐느꼈다. 강진영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는 끝까지 차용증이 어디에 있는지 말하지 않았다. 오미선조차 몰라야 그 비밀이 안전할 테니까.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었을 때 자신의 아들 태풍이가 그 비밀을 밝혀낼 거라 믿었다. 강진영의 마지막 선택이었다. 이 며칠 후 표바코의 수색 작전이 시작됐다. 하 실장은 태풍상사 전 직원들의 인적사항을 토대로 하나하나 주소를 찾아냈다. 구명관 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 실장이 보고했다. 좋아. 사람 없는 시간에 도둑으로 위장해서 들어가 집안을 뒤져. 이 표바코의 명령이 떨어졌다. 구명관의 집이 뒤집어졌다. 옷장, 서랍, 침대 밑까지 모든 곳이 수색 대상이었다. 하지만 차용증은 나오지 않았다.
다음은 배송 중 집이었다. 역시 마찬가지였다.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고마진 집도 차택집까지 모두 뒤졌지만 허사였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흥미진진한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욱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